이번 주에는 파이썬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이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파이썬은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랑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컴퓨터랑 대화하는 어떤 언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우리가 일본어를 사용하고 영국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서양권의 영어를 쓰는 사람들하고는 영어로 대화를 하듯이 컴퓨터랑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컴퓨터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써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반에는 저급 언어인 컴퓨터에 좀 더 가까운 언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종류를 레벨로 따지자면 이쪽으로 갈수록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은 저급 언어, 로우 레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하이 레벨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이 대체 무슨 차이냐? 로우 레벨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거라서 자, 인간이 이해하기보다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말하는 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수록 한번 변환을 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 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환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하기 좋은 수치 계산들, 고성능의 수치 계산들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급 언어로 갈수록 이제 컴퓨터에 가까운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CPU 같은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로 처리해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이제 GPU라고 해서 Graphic Processing Unit 이라는 그래픽 처리 장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설계도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작성하는 데도 일단 어렵죠. 왜냐하면 이 코드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닌 예를 들면 기계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0101 예를 들어 전류가 흐르는 상태는 1, 흐르지 않는 상태는 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인간이 봤을 때 한눈에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물론 수정하거나 이해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겠죠. 자, 그래서 기계어가 초반에는 점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거를 좀 더 발전해서 나온 게 어셈블리어라는 겁니다. 근데 어셈블리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숫자가 이제 0, 1로 이루어진 명령어를 뭐 add, mov 뭐 이런 것들로 문자로 바꿔서 표기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는 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계랑 바로 통신이 가능한 편이라서 그나마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또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어셈블리어도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게임이나 프로그램 다른 거 만들 때도 고급 언어만 사용하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져서 저급 언어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고급 언어라는 거는 이제 대체 뭐냐? 인간의 언어에 가까웠다는 이 장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영어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개발한 사람들이 서양권 사람들이고 이제 공용어가 영어로 자주 작성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 이제 저급 언어에 비교하면은 당연히 실행 속도가 느리겠죠. 왜냐하면 이 영어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전환을 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단점들이 생깁니다. 반면에 그런 단점들은 사실 저수준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특수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쓸 수 있는 기능들을 확장판으로 몇 가지를 더 만들어서
이걸 좀 더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기능들을 같이 결합해서 단점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뭐 C++, 루비, 파이썬, 포트란 등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 해당되는 이 언어는 여기서 봤던 00111 push AF 이런 형식이 아닌 자, 예를 들면은 뭐 int a 자, 얘는 int가 지금 인티저라는 정수형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여기 a는 등호 넣어서 0을 쓰겠다. 이런 거는 좀 얼추 봐도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a라는 거에다가 뭐 0이라는 값을 넣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print, 인쇄하다라는 뜻이죠. 뭐 인쇄하는구나. 그래서 뭐를 인쇄하냐면 요 안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뭐 출력을 하라는 뜻이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가 또 다 다르죠. 이 언어들마다 사용하는 형식도 좀 다르고 그 들어가는 문법들도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거는 파이썬이고 파이썬은 이 중에서 가장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언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뭐 단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의 문법 체계랑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목적에 맞는 거, 이 각각의 장단점을 다 따져서 프로그래밍 내가 뭐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파이썬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개발이 됐느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은요, 최근 가장 인기가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언어에도 인기가 있어서 매번 유행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개발자나 과학자나 이제 통계학자나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개발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저희처럼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이 파이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지금 꼽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알고리즘들, 머신러닝, 딥러닝, 뭐 빅데이터 이런 것도 파이썬이 빠짐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얘가 호환성도 높고 구현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인기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은 2015년에 실시했던 파이썬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조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결과들이 사실 되게 인터넷에 많은데 이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보시면 파이썬이 31.2%가 지금 인기가 좋은 거 가장 많이 사용한다, 가장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투표를 했던 거예요. 31.2%가 지금 파이썬을 꼽았고 뭐그 다음으로 있는 게 자바, 그 다음에 C++, C#, 루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GitHub이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다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개발자라면 다 지금 이 사이트에서 작업을 하고 본인 채널을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도 조사한 바에는 지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머신러닝,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봤더니 파이썬을 쓰고 있더라. 이제 그만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많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등은 주피터 노트북인데 주피터 노트북도 사실 파이썬을 기반으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1, 2위가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요 파이썬을 개발을 했어요. 이제 91년도에 귀도 반 러썸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은 파이썬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에 연구실 문이 닫혀서 그 시간이 되게 무료했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언어를 개발을 해서 지금의 파이썬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녔어요. 막 드랍박스도 일하고 일했었고, 뭐 구글에서도 일하고 이런 식으로 유명한 곳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지금 만들었던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단순한 동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동기도 사실 단순해요. 이 파이썬이라는 게 비단뱀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으로 쓴 건 아니고 이제 BBC는 이제 영국 채널이죠. 거기서 했던 코미디 쇼인 몬티 파이썬 플라잉 서커스라는 거를 이 사람이 되게 재밌게 봐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게 현재의 파이썬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지는 사실 꽤 됐어요. 91년도에 개발을 해서 그 뒤에도 이제 많은 버전들을 거치고 수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버전이 됐습니다. 자, 파이썬은요,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도 되고, 리눅스, 유닉스, 맥 OS 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영리단체인 파이썬 소프트웨어라는 것에서 그냥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파이썬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 보면은 이것저것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는 곳, 다큐멘테이션 같은 것도 정보도 있고, 뭐 간단한 입력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게 나와 있고, 여기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의 장점입니다. 자, 파이썬은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이 오픈소스라는 개념이에요. 자,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어에서 좀 오해를 하는 게, 이게 무료로 뭐든지 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말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free source라는 개념으로 이제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이 오픈 소스라는 거는요, 이제 소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스라는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짤 때, 개발할 때 만들었던 소스들 있죠. 그것들이 공개가 돼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면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서 그걸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코드도 볼 수 있고 사용하고 복제, 배포, 그리고 수정 같은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놓은 걸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픈 소스를 하는 경향들이 이제 최근 구글에서도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걸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오픈 소스로 개방을 했고요. 이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이렇게 오픈소스로 개방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오픈소스로 개방을 함으로써 좋은 엔지니어들이 이 코드를 점점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참여를 해서 개선을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점점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실이 얻는 거 실보다도 득이 많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팔고 막 이러긴 했었는데 지금은 오픈소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이 버그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소스 코드를 알고 있으니까 수정하고 고쳐서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고쳐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파이썬은요,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자, 인터프리터 언어를 알려면 컴파일러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이제 쓰는 언어들을 기계어로 변환한 후에 기계에 넣고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컴파일러와는 다르게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 없이 바로 명령어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 언어에 비해서 번역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그렇지만 런타임에서는 좀 더 빠른 경향이 있고요.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보다 런타임 속도는 느리지만 프로그램 수정이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 컴파일을 해서 한 번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한 줄씩 처리해서 컴파일을 하지 않고 실행을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바로 그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어서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러를 발견하거나 그걸 수정하고 보수하고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이 초보자들한테는 사실 컴파일 언어보다는 좀 더 쉬운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요,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은 문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개발됐던 언어들에 비해서 쉬운 문법,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고 깔끔한 사용도 가능하고 생산성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봤을 때 그거를 보통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동 작업을 할 때 다른 사람 거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드만 봤을 때는 지금 단어들을 여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if라는 단어 알고요. 이 3이라는 숫자 알죠. in도 알고요. 이 숫자들도 다 알아요. print라는 단어도 알아요. 이건 뭐냐면 if는 만약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숫자 3 그리고 2는 어딘가에 들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 쭉 쓰여져 있죠. 그러면 이런 뜻이 되겠죠. 만약에 이 3이 이 숫자들 1부터 10까지에 있는 값들 중에 들어있다면 포함이 돼 있다면은 인쇄를 해라. 프린트가 인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3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로 결과를 인쇄를 해라. 이 단어 자체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결하죠. 그리고 가독성도 좋고요.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라이브러리라는 게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사용해서 그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말고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기능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우리 도서관을 생각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하나 꺼내다가 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파이썬에서 예를 들면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수치 관련된 것들 이걸 가져와서 쓸 거다라는 뜻이고 뭐 플랫립 이걸 가져다 쓰겠다 그러면은 데이터 시각화시키는 그래프를 구현하는 것들 가져와서 쓰겠다. 뭐 NLTK는 뭐 자연어에 관련된 거, 파이게임은 게임 개발에 관련된 것들. 자, 이렇게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파이썬 자체로는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단점들이 있더라도 금세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끼리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구현할 수 없던 것들도 이제 다른 거랑 같이 결합해서 씀으로써 좀 더 자료를 풍부하게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유니코드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유니코드라는 거는요, 유니코드 컨소시엄이라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유니코드 org라고 해서 이 아예 컨소시엄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루도록 설계된 표준 문자 전산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글이나 일본어, 중국어, 아랍 문자 이런 것들을 다 통일된 환경으로서 제공함으로써 얘네가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글이나 뭐 엑셀 파일이나 뭐 이런 파일을 쓰다가 여러분들 한글이 깨진 적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혹시 컴퓨터를 많이 안 다뤄봤으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접할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유니코드라는 걸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요, 걔가 한글이라고 제가 설정해주지 않으면 한글인지를 모르고 다른 언어로 인식을 하고 깨진 걸로 가져와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유니코드라는 거를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파이썬에서도 다른 프로그램 파일 같은 걸 가져올 때 반드시 얘가 한글 버전인지 중국어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은 비교적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그것들을 구현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구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는 이것저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플랫폼 웹사이트 구축 이런 것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인스타, 드롭박스, 구글 다 파이썬으로 구현 가능하고 GUI 프로그래밍,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가 편하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서 익스플로러, 크롬 웹 브라우저 이런 것들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 수치 연산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도 당연히 파이썬에서 다 구현해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복잡하게 나가서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과학 문제 같은 거 푸는 것도 요 넘파이라는 걸 주로 사용을 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수학자들은 아직까지 요 넘파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x 버전에서 좀 더 잘 구현이 되기 때문에 3.x 버전, 2.x 버전 이렇게 개발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보통 현재는 3.x 버전을 많이들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2.x 버전이라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 연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 핫한 요 데이터 분야,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머신러닝, 딥러닝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 파이썬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아무래도 컴퓨터에 가장 가까운 코드를 구현하는 일들, 시스템과 밀접한 프로그래밍 영역은 아직까지 다른 프로그램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파이썬이 엄청난 횟수의 반복과 연산 같은 걸 하면은 조금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직접 건드리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 뭐 안드로이드 앱 개발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완벽하게 아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여전히 개발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도 단점이지만 사람들이 계속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잘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것도 가능해질 거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파이썬에는 참여자들도 많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라이브러리들도 많고 구현할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기회나 가능성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